일단 공복 유지가 잘 안 되고 군것질 생각나고 가짜 배고픔 올라오고 이런 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방 대사가 잘 되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활발히 태우는 상태가 되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빵이나 간식 중에 제로 당, 글루텐 프리 이런 빵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저당빵 이런 거는 키토 다이어트 하면서 종류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드시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키토라는 게 키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탄건지 아니면 카니보 이런 저탄수류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연식이에요. 자연 상태 그대로 가공이 최대한 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핵심인데, 아무리 뭐 당 줄이고 탄수 줄이고 뭐 글루텐 빼고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첨가물들이나 뭐 다른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가끔 한 번 먹는 거야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지만 자주 먹으면은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그 증상들이 축적이 돼요. 대사도 교란이 될 거고. 그럼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애초에 가공식품이 나온 게 100년이고 조미료나 첨가물들이 나온 건 훨씬 더 짧은 시간이겠죠. 인간의 역사가 뭐 250만 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99.99%는 그런 물질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그런 첨가물들을 제대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안전성 검사하고 막 식약처 허가 받고 하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증 같은 걸 받았겠지만 작은 영향이나마 대사에 좀 그런 영향을 준다면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글루텐 프리랑 저당 그리고 저탄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그 이름에 다 차이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글루텐 프리는 말 그대로 글루텐이 없는 거, 저당은 당을 줄인 거, 저탄수는 탄수화물 자체 함량을 줄인 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구분해드리면 글루텐은 이제 밀가루 안에 있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근데 얘네가 다양한 경로로 몸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글루텐이 소화돼서 이제 장으로 이동을 하면 장 안에 장벽이 있겠죠. 근데 그 장벽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들이 세포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루텐이 그 장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을 벌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치밀하게 결합돼야지 장 속에 있는 뭐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텐데 밀가루가 그 세포 사이에 틈을 벌려버리면 대변 같은 나쁜 균들이 장 벽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사무실에 있는 벽에 균열이 생겨서 그 밖으로 뭐 물 같은 게 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변이 대장 밖으로 나가서 혈액을 타고 몸에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어요. 그런 걸 유발하는 게 이제 밀가루인 거고, 밀가루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글루텐인 거죠. 글루텐이 이렇게 장누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글루텐에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오컴에서 제가 음식물 검진 검사 자주 추천을 했었는데 이 검사가 이제 90종에 되는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들을 대상으로 몸에 이제 알러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급성 알러지랑 좀 달라요. 먹고 나서 뭐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지연성 알러지를 보는 건데 그 알러지 항목에 글루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고 글루텐의 알러지 단계가 높게 나온 사람은 장누수가 일어나지 않아도 몸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고,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염증을 만들면 당연히 대사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글루텐 프리 빵을 먹는 게 일반 빵을 먹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글루텐 대신에 뭐 다른 더 나쁜 게 들어갔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겠죠. 저당빵이나 저탄수빵은 보통 둘이 비슷한 결이기는 해요. 탄수화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당이 들어가니까. 저탄수 빵이라고 하면 보통 당도 적겠죠. 큰 카테고리가 적으니까. 근데 저당빵은 당은 적은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수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탄수화물에 포함되는 그 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영양성분표에 표기되는 당류는 단당류랑 이당류예요. 이당류가 대표적인 게 설탕, 단당류에서 대표적인 건 이제 포도당, 과당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당빵을 볼 때 주의할 거는 탄수화물 함량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 기왕이면 둘 중에 고를 때는 저탄수빵을 고르는 게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아마 저탄수빵은 탄수화물 대신에 다른 맛을
내기 위해 지방 함량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지방이 당연히 좋은 지방일 리 없겠죠. 단가나 원가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근데 그 나쁜 지방들, 뭐 예를 들면 식용유, 카놀라유 이런 화학적으로 만든 기름은 몸에서 또 마찬가지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으로 만든 빵을 탄수화물이 적다는 이유로 먹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탄수나 저당빵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빵이 다 좋은 지방을 안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공복 유지가 다이어트 할 때 필수라고 해서 이런 빵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디저트만 생각나고 공복 유지가 어려워요. 그럴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천 아이템이 있나요? 일단 공복 유지가 잘 안 되고 군것질 생각나고 가짜 배고픔 올라오고 이런 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방 대사가 잘 되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활발히 태우는 상태가 되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수면을 굉장히 잘 지키고 뭐 지방 연소를 막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이제 자기한테 맞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추천했던 바이오펄스 기기 써서 세포가 에너지 잘 만들 수 있게 직접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을 꼭 먹어야만 하겠다라는 분이라면 저는 방탄커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게 그런 가짜 배고픔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방탄커피는 그 안에 MCT 오일이라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빠른 지방이 들어있고 그리고 얘네를 믹서기에 갈면서 에너지 전환이 더 빠르게 이 미셸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에너지를 금방 공급하니까 가짜 배고픔이 사그라들 확률이 높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건 물론 탄수화물도 있어요. 근데 그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높여서 지방분해 상태를 막아버리니까 지방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건데 제일 좋은 게 방탄커피라는 거고요. 에사비도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분이 많아요. 신맛이 나는 거 자체가 식욕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에사비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줄어드니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가짜 배고픔이 어느 정도 방지되는 것도 있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 먹기에는. 그러면 공복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도 있나요? 일단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세포에서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만드는 영양제면 다 도움이 되죠. 거의 모든 미네랄이 세포에서 에너지 만드는데 필수이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이랑 조금 다르지만 엄청 중요한 게 비타민.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달라요. 근데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 이 비타민 B군이 탄수화물, 지방의 에너지 전환 시키는데 꼭 필수인 물질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크롬이 혈당 조절에 좀 많은 도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서 대사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거의 필수로 드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우리가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태워야 배고픔이 없어지는데 그 체지방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게 L-카르니틴. 분해된 지방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혼자 못 들어가요. L-카르니틴이라는 배에 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카르니틴이 몸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충제로 섭취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꼭 먹을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고기, 단백질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그 안에 L-카르니틴이 다 있어요. 식단이 우선순위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해주신 거 다 알겠는데 진짜 디저트가 먹고 싶어서 저탄수 디저트라도 먹으려면은 그나마 좀 혈당 안 올리게 먹는 방법도 있나요? 곧 죽어도 내가 디저트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먹기 전에 조치를 취하세요. 결국에 디저트는 다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나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좀 유명한 거꾸로 식사법이죠.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채소가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 이런 원리인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디저트 먹기 전에 채소를 먹는 게 조금 측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팅키토에서 만든 방탄젤리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젤리니까 똑같이 간식의 결인데 그 안에 채소의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6g 들어있어요. 6g 이상 들어있어야 여러 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방탄젤리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다면 훨씬 혈당에 영향을 덜 주면서 먹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방탄젤리가 없는 분들은 에사비를 먼저 먹는 것도 방법이고. 배부른데 좀 맛있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식 생각이 안 나는, 가짜 배고픔이 안 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식사를 저탄 건지 원칙을 지켜서 식사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맨날 일반식 먹어야 되고 뭐 끝나고 약속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은 분들이 좀 편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팅키토에서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죠. 벌써 뭐 몇만 명이 다 드셨으니까 음식 하기
귀찮은데 다이어트는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도시락 드시는 게 좋다고 보고, 도시락 드시면 이제 가짜 배고픔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꾸 제 거 홍보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직접 불편했던 것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하지만 간식이 안 땡기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저탄건지 원리를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했던 말이 다이어트는 되게 쉽다. 살이 잘 빠지는 상태를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체지방을 태운다. 이 과정에서 간식 생각이 줄어들 겁니다. 어렵다 싶은 분들은 제가 정리한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